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부상당한 아놀드와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살라 없이 리그컵 4강 문턱에서 풀럼과 만났습니다. 살라의 자리는 엘리엇이 채웠고 오른쪽 풀백은 2003년생 브래들리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놀드가 있을 때는 풀백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브래들리는 아놀드 같은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브래들리를 더 사이드 쪽에 벌려놓고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조타가 완전 중앙 공격수 스타일은 아니니까 디아스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며 플레이했습니다. 클롭은 공격수들의 지속적인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 라인에 혼란을 주길 원했죠. 리버풀은 역시 안필드답게 풀럼을 꾹 눌러놓고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의 전진성이 가끔씩 번뜩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엘리엇에게 패스를 주고 풀럼의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엘리엇이 공을 받자마자 몸을 돌려 브래들리에게 공을 넣어주죠. 브래들리는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봅니다. 물론 상대 키퍼가 나와서 잘 캐치하긴 했지만 빠르고 클래식한 풀백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브래들리입니다. 아놀드와는 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엘리엇이 때로는 중앙 혹은 그 아래까지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브래들리의 와이드하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더 사용하기 위해 프라벤베르가 브래들리의 뒤를 받쳐주며 플레이했죠. 그러던 도중 리버풀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해질 스로인이 끊긴 공이 반다이크 쪽으로 바운드되며 넘어왔습니다. 반다이크가 이 공을 헤더로 처리한 게 애매하게 떨어지며 페레이라가 낚아채갑니다. 페레이라가 반다이크의 몸싸움을 견뎌내며 윌리안에게 컷백을 내줍니다. 윌리안이 뒤에서부터 두세 번의 슈팅 자세를 잡으며 오고 슈팅각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골대를 향해 슈팅해봅니다. 이 슈팅이 반다이크의 이 좁은 다리 틈 사이로 들어가며 풀럼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단 한 번의 찬스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풀럼의 집중력이 무섭습니다. 특히 요즘 윌리안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풀럼의 핵심 공격 라인은 로빈슨과 윌리안으로 이어지는 왼쪽입니다. 리버풀의 오른쪽이 얼마나 활발하게 공격하느냐에 따라 풀럼의 왼쪽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을지가 정해집니다. 리버풀의 공격을 위해서도 수비를 위해서도 오른쪽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흐라벤베르가 경기 내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메짤라 자리에서 수비 횡간격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같은 라인에 활동량 좋은 존스가 있다 보니 흐라벤베르의 적극성 부족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공을 잡았을 때 자꾸 소유권을 잃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느낌뿐만 아니라 스탯이 그걸 증명해줍니다. 지상경합 10번 중 8번을 패배했고 공중경합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합들의 실패는 소유권 상실로 이어집니다. 리그에서 가장 소유권 상실이 많은 게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유형입니다. 브루노는 90분당 21번 정도 소유권을 잃는데 그건 공을 뺏기는 것이기보단 도전적인 전방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흐라벤베르는 도전적인 전방 패스를 하지도 않았고 경기도 90분이 아닌 56분만 뛰었는데도 16번이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전반은 리버풀이 중원에서 위험지역까지 공이 잘 안 들어가고 실점까지 하면서 답답한 내용을 보여주며 0대1로 마무리됩니다. 후반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클롭은 대대적으로 수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이 잘 안 돌았던 원인 중 하나인 흐라벤베르를 빼고 학포를, 엘리엇을 빼고 누네즈를 넣으면서 공격진의 에너지 레벨을 높였습니다. 공격수가 디아즈, 누네즈, 조타, 쓰리톱으로 바뀌면서 클롭은 전반보다 훨씬 더 전방 압박을 타이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바짝 올려서 압박을 진행하는데 공격진만 따로 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 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수비 라인이 공격 쪽의 라인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리버풀 선수들이 한 명씩 잘 잡아주면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잘하긴 했어요. 근데 피번 역할을 하는 선수 하나만 놓쳐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존스와 팔리냐의 거리가 조금 먼 느낌이 들었어요. 존스가 여기서 팔리냐 쪽으로 가는데 심판한테 막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존스는 팔리냐를 방해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고 한 번에 라인을 깨는 리드에게 피벗, 팔리냐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리드에게 슈팅을 내주는 리버풀입니다. 물론 각도가 없어서 켈러가 쉽게 막아내긴 했지만 전방 압박의 리스크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역전하려면 전방 압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코와 조타가 로빈슨을 기가 막히게 압박하고 로빈슨은 여기서 공을 탈취당합니다. 이 공을 조타가 거의 두세 번 몸싸움을 수행해주며 공을 지켜오고 마지막 태클을 한 공이 누네즈에게 향합니다. 누네즈는 바로 존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존스가 슈팅한 공이 토신을 맞고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전방 압박에서 오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클롭이 전술을 바꾼 뒤에 확실한 이득이 찾아옵니다. 경기는 1대1이 되고 리버풀은 더 피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조타, 디아즈, 누네즈는 자신의 위치 상관없이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클롭이 이 공격진을 구성한 이유가 되겠죠. 특히 후반에 누네즈를 투입하며
풀럼이 체력적으로 힘들 때 갑자기 전방의 에너지 레벨을 올린 게 유효했습니다. 리버풀은 득점 직후 풀럼과 역습을 주고받으며 서로 공수 전환을 많이 한 상태에서 공격 찬스를 잡습니다. 이때 누네즈가 수비 사이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조타는 편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누네즈가 내준 패스를 하코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오늘 누네즈는 교체 투입되고 나서 어시스트만 2개를 쌓아버립니다. 확실히 전방 쪽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니 전반보다 훨씬 경기가 풀린 느낌입니다. 결승골을 득점한 학포 역시 클롭이 교체로 투입시킨 선수입니다. 요새 클롭이 작두를 타는 것 마냥 용병술의 적중률이 좋습니다. 2대1로 역전이 되었더라도 리버풀은 2차전을 더 유리하게 시작하기 위해 공격의 피치를 계속 올렸습니다. 조타와 누네즈를 거의 투톱처럼 배치했고 브래들리를 오른쪽 윙어처럼 올려 비대칭 대형을 구성했죠. 이 배치는 누네즈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만나 더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누네즈는 틈만 나면 수비 뒷공간을 노렸고 브래들리가 누네즈의 움직임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누네즈가 바로 크로스를 올려보지만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계속적으로 누네즈가 위험지역에서 좌우 상관없이 움직여주며 풀럼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듭니다. 누네즈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경기 종료 시까지 리버풀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고 경기는 2대1 리버풀의 역전승으로 종료됩니다. 우리는 선발 명단에서 감독이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의도는 매번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럼 실패했을 때는 사후 대처가 중요한데 클롭은 이 실패에 대한 인정과 전술의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요즘 경기 중에 변화를 주는 감각은 전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감독을 상대하는 게 가장 까다롭습니다. 상대하는 감독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클롭의 용병술과 전술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